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쏨박사 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 우리는 우주를 꿈꾼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2021년 뉴베리 안호상을 받았고, 안녕 우주 작가의 두 번째 뉴베리 수상작입니다. 작가는 에린 엔트라다 켈리라는 작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들어가도록 시작하겠습니다. 1986년 1월 1일 수요일 이륙 준비 완료. 핑볼 게임기가 피치 토머스의 동전을 먹진 않았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구슬 튕겨 올리는 플리퍼가 고장나면 게임을 할 수 없다. 그걸 알았을 때 피치는 속에서 무언가 확 끓어오르는 느낌이었다. 뒤틀렸지만 익숙한 느낌. 피치는 조금 전에 동전을 집어넣은 구멍을 보았다. 열내지마 피치. 그냥 관리실에 가서 힌들리 아저씨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해. 간단한 일이야. 핀볼 게임기의 깜빡이는 빛. 게임기 이름은 브라이트 스타원이다. 요즘 오락실에 어울리지 않으나 보다. 피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손님이 별로 없었다. 사람들이 오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치에게는 이른 시간이 전혀 아니었다. 이륙 준비 완료. 불빛이 번쩍거렸다. 피치는 게임기 불빛을 뒤로 하고 힌들리 씨의 사무실을 향해 걸어갔다. 문틀에 관리실이라고 적힌 그 방 문은 대부분 열려 있었다. 힌들리 씨가 그 오락실의 관리자이자 사장이자 직원이다. 게임기가 동전을 먹으면 그를 찾아가야 했다. 피치가 헛개찜 소리를 냈다. 아저씨? 힌들리 씨가 장부를 보다가 눈길을 들었다. 헨리 넬슨 토마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당구. 어쩐 일로 관리실까지 온 거니? 힌들리 씨는 자주 이렇게 불렀다. 어느 누구도 피치를 헨리라고 부르지도 않고 관리실이라 거창한 이름을 지닌 곳도 그냥 오락실 구석의 작은 골방에 불과했다. 피치는 무심한 표정으로 핀볼 구역을 가리키며 말했다. 게임기가 하나 고장났어요. 힌들리 씨는 두 손을 책상으로 짚고 일어섰다. 마치 소련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레이건 미국 대통령같이 비장했다. 그럴 리가. 힌들리 씨가 말했다. 힌들리 씨는 피치의 엄마가 별종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었지만 꿈거리진 않았다. 금세 오락실 중앙에 있는 게임기 해박 소령 앞으로 가서 눈을 찌푸리며 화면을 쳐다보았다. 그거 말고 이거요. 피치가 브라이트 스타원 앞으로 가며 말했다. 힌들리 씨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하지만 넌 해복 소령만 하잖아. 인류를 위해 싸운 우주전사 해복 소령 말이야. 그건 맞는 말이다. 피치는 날이면 날마다 델라워주 파크시의 그 오락실에서 해복 소령 게임만 했다. 오락실의 정식 이름은 핀볼 위저드, 즉 핀볼 마법사지만 사람들은 그냥 큰길 오락실이라 불렀다. 피치의 가장 친구인 번리 패스는 해복 소령 게임을 스타워즈 짝퉁이라고 했다. 하지만 해복 소령이 먼저 나왔다. 번은 스타워즈의 광팬이었다. 그래서 피치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루크, 한솔로 등의 모든 인물의 공연이 반감이 들었다. 다스베이더는 예외였다. 그 사람은 좀 멋있다. 번이 회복 수령을 놀릴수록 피치는 그 게임에 더 집착했고 개인이 최고 점수 갱신에 온 힘을 쏟았다. 회복 수령은 가끔 꿈에 신기술 벡터 그래픽으로 깔끔하게 구현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핵 반응기가 폭발하기 전에 얼른 가야 한다고 명령했다. 하지만 오늘은 1월 1일이었고 피치는 새해를 맞아 오락실에 다른 것을 해보기로 했다.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피치의 쌍둥이 여동생이 따랐다가 브라이트 스타운을 보고 우주선과 불빛이 멋지다 했다. 그 애는 그 게임을 하지 않고 원래 비디오 게임 같은 것은 안 한다. 피치에게 한번 해보라고 했다. 피치는 혼자 있고 싶었다. 그래서 간섭하지 말라고 쏘아붙였고 그런지 기분이 안 좋았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핀볼 게임기 앞에 간 것이다. 아무도 이제는 핀볼 게임 같은 건 하지 않는단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버렸다. 힌들리 씨는 브라이트 스타운 앞에 가서 다정하게 게임기를 두드렸다. 어디가 고장난 거니? 힌들리 씨가 물었어요. 오른쪽 플리퍼가 부러졌어요. 힌들리 씨가 단추를 눌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힌들리 씨가 말했다. 플리퍼가 하나뿐이면 훌륭한 핀볼 게임을 할 수 없지. 이제 아셨어요? 피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힌들리 씨는 관리실로 돌아갔다가 글쎄
금세 검은 글씨로 고장이라고 큼직하게 쓴 종이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공중에 매직 마커 냄새를 풍기며 그 종이를 브라이트 스타본에 붙였다. 알려줘서 고맙다 비치. 힌들리 씨가 웃으며 지었다. 얼굴 가득 밝고 다정한 웃음이었다. 또 뭐 내가 도와줄 거 있니? 내 돈 돌려주셔야죠. 하지만 비치는 말하지 못했다. 불빛이 너무 밝았다. 집의 기분. 비추의 쌍둥이 여동생 버나드 넬슨 토마스는 눈을 뜨기 10초 전에 생각했다. 알람 시계에 5자가 있으면 오늘은 운이 좋을 거야. 하지만 디지털 시계는 2시 32pm이라고 있었다. 5자는 없었다. 버나뎃은 1986년 첫날은 운이 반반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늦게까지 자면 안 됐지만 버나뎃은 새벽 4시까지 자신의 새 책상을 조립했다. 설명서대로 했으면 30분이면 끝났을 거다. 하지만 12살의 버나뎃은 평소에 그냥 버드라고 불린다. 은 설명서대로 하지 않았다. 원래 설명서는 던져버리고 혼자 책상을 완벽하게 조립한 뒤 자신만의 설명서를 만들었다. 버드가 기계와 장치 분해도는 날마다 늘어났고 새 책상이 생겨났으니 이제 그것들을 간직할 장소도 생겼다. 버드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면서 조용히 방 밖으로 나갔다. 집들은 각자 고유의 자아를 지니고 있다. 버드는 지금 걷고 있는 이 집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었다. 버드는 복도에 널린 지저분 물건들, 수북한 빨래 발코니, 책과 잡지들, 옛 장난감 상자, 그 안에 버드가 절대 갖고 놀지 않은 바비 인형, 버드가 갖고 논 오빠들의 플라스틱 공구 상자다. 와 지뢰처럼 집안 곳곳에 흘려진 넓어진 운동화들을 피해 걸으며 귀를 기울였다. 엄마는 항상 정리할 공간이 생기면 물건을 치우겠다고 말하지만 그런 공간이 언제쯤 생길까? 그들의 집은 좁았고 부모님은 방도 없어서 작은 골방을 개조해서 살았다. 물론 그 방도 난장판이었다. 부모님은 아직 가게 대화 중이었다. 그것은 좋은 신호다. 버드가 거실로 들어가 보니 아빠 마이크가 TV장 앞에 앉아서 새 비디오 플레이어 버튼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엄마 타미는 책을 들고 소파에 몸을 뻗은 채 말했다. 그러려고 색을 산 거 아니야. 어쨌건 난 그럴 줄 알았어. 버드는 거실 옆에 있는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더러운 머그잔과 우편물 더미를 옆으로 치운 뒤 그릇과 숟가락을 꺼내서 아일랜드 식탁에 내려놓았다. 버드는 식료장에 시리얼 상자들을 보았다. 수요일에는 보통 애플잭스를 먹지만 오늘은 다른 걸 먹어야 할 것 같다. 브루티 페블스? 아니, 그건 피치 거다. 그 애는 누가 자기 물건에 손을 대면 아주 난리를 피웠다. 그래서 피치라는 별명이 붙은 거다. 옮기니, 피치는 난리, 발작, 이 편향된 표현이다. 슈레디드 휘트, 싫다. 캐시 오빠가 먹는 플로스티드 플레이크스는 새 것이었다. 캐시 오빠는 누가 자기 시리얼을 먹어도 상관하지 않았다. 하지만 버드는 플로스티드 플레이크스는 먹고 싶지 않았다. 그게 다는 아니야. 아빠 목소리가 들렸다. 이 집엔 다른 사람들도 있어. 애플잭스. 그래, 애플잭스를 먹어야겠다. 버드는 시리얼 그릇의 4분의 3가량 시리얼로 채웠다. 그리고 우유 조금. 이 집에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알아. 엄마가 말했다. 당신은 8시간 근무를 마치고 와서 그 사람들 빨래를 다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버드는 오늘 집에 기분 착각했다. 부모님은 낮은 대화를 소리에 또 속삭였다. 버드가 기대한 걸 지킬 박사였는데 정반대는 하이드 씨였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버드가 최대한 밝은 소리를 말했다. 엄마가 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책은 내일이 찾아오면 이었다. 그 실은 설탕이 너무 많아 오빠들 좀 살찌는 건 한순간이야. 엄마는 1986년에 저 말을 몇 번이나 할까? 버는 속으로 생각했다. 새를 볼까 싶기도 했다. 그걸 새해 목표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버드는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다들 어디 있어요? 피치는 오락실에 갔고 희씨는 친구들 만나러 나갔어. 엄마가 말했다. 저는 어젯밤 늦게까지 책상을 조립했어요. 버드가 말했다. 그리고 맨 시리얼 한 숟가락 입에 넣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래도 다 했어요. 서랍도 조리하고 분해도도 그리고 어쩌면 비디오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 여보. 아빠가 비디오 플레이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당신이 설정을 잘못한 거 아니야? 엄마는 한숨을 쉬면서 책상을 넘겼다. 설명서에 쓰여있는 그대로 했어. 설명서대로 했다면 작동을 했어야지. 버드는 시리얼 그릇을 들고 거실로 가서 안락의자에 쌓인 침을 치우고 앉았다. 헌 비디오 플레이어가 먼지 쌓인 전선과 뒤엉킨 채 카페 뒤에 올려 있었다. 버드는 비디오 플레이어를 분해해 본 적이 없었다. 그 일은 새해 첫날에 멋진 과제가 될 것 같았다.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비디오 플레이어가 상당히 쉽게 드러낼 수 있고 그러면 내부가 한눈에 보일 것이다. 기계의 내부를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들의 내부는 언제나 최고다. 이 비디오 버리실 거면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버드가 물었다. 버드의 질문은 내뱉자마자 고발을 사라졌다. 내 아빠는 새 비디오 내가 일하는 동안 우리 생애 나날들을 녹화할 수 있다 그랬어. 엄마가 말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들어보려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하나도 녹화가 안 됐어. 요새 에번스 박사한테 어떤 일 있어요? 버드가 얼른 물었다. 말리나 에번스는 엄마가 드라마 우리 생애 나날들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들이 었다. 여보,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을까? 아빠가 엄마를 보고 말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씩 꼽았다. 하나, 우리의 새 비디오 플레이어가 이유 없이 오작동하고 있다. 둘, 당신이 설정을 잘못했다. 엄마는 책을 펼친 채 무릎에 얹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보통 멍청해 말이지. 이렇게 복잡한 기계의 간단한 설명서도 이해하지 못한다니까. 당신 멍청하다고 하지 않았어. 버드는 조용히 시러를 씹으면서 거실 바닥에 떨어진 보풀 한 조각에 초점을 맞췄다. 간단한 설명서도 이해하지 못하면 명청한 거지. 우리는 모두 당신이 똑똑하다는 걸 알아. 대학을 나온 여자라고 비디오 작동 원리를 다 알 순 없어. 엄마는 책을 다시 집어들고 허리를 세웠다. 그 대학 졸업장이 나한테 큰 도움이 됐지 뭐야 비설이라면서. 학교를 다시 다니겠다고 당신 고집해서 우리를 빚더미에 빠뜨렸지. 아빠가 비디오 플레이어를 설명서로 혀를 훑으면서 말했다. 작동도 안 하는 장치들의 돈을 쏟아부은 당신이 빚더미 타령을 하니 웃기네. 버드는 시야를 그릇에 들여다보면 곽 선생님이 살롱가 선생님을 생각했다. 짧은 겨울방학 전 살롱가 선생님은 우주 왕복선 챌린저 5 발사를 기념해서 이번 1년 1월 한 달 동안 우주 탐사에 대해 공부할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우주에 대해 많은 걸 알려줬는데 사실 버드님이 대부분 알고 있었네요. 가장 흥미로운 내용은 우주에 소리가 없다는 것이다. 우주는 진공이야. 선생님이 말했다. 그래서 비행하는 우주선에 어떤 물질가 부딪히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들어. 살롱가 선생님은 소리와 분자에 대해 설명할 때 버드는 퍼즐을 조립하듯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조립해 보았다. 오빠들과 엄마 아빠가 우주선을 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자신이 그 바닥 바깥에 떠 있어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모습을. 버드의 분해도 비디오 플레이어 VCR. 네, 여기가 이 우리는 우주를 꿈꾼다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꿈꾼다에서는 3명의 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남자 2가 여자 1명이 나오는데 여자아이는 버드는 우주를 좋아하고 전자기기에 분해도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면 남자아이들인 피치와 또 다른 아이는 공부를 잘 못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외롭거나 힘들 때 주디스 레스닉이라는 사람에게 가상으로 대답을 하고 질문합니다. 주디스 레스닉이라는 사람은 우주인입니다. 이야기 가운데 들었을 때쯤 주인공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각자의 인생의 턱을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혼란의 원인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 또래에서 버드는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을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나 피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좋아했다가 그 아이의 상처를 줘서 2일간 정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야기 마지막에 여자아이는 버드는 챌린저 호라는 우주왕복선이 발사되는 날, 우주왕복선이 발사되는 것을 TV로 학교에서 보고 있을 때 이게 실제 내용이고, 챌린저 호인 우주왕복선이 날아가는 도중 폭발해가지고 슬픔에 빠져요. 왜냐면 거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주디스 레스닉이라는 우주인이 타고 있었었는데, 그 우주인이 죽게 되자 큰 슬픔에 빠져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멍청한 그 전자기기 분해도 따위는 그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치나 다른 남자아이들은 깨달음을 얻고 앞으로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가 부정에서 남자아이들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고, 여자아이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살짝 바뀌었습니다. 네, 여태까지 우리는 우주를 꿈꾼다 라는 책을 리뷰를 해봤고요. 네, 이 책은 가족은 복잡한 은하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소막스였습니다.